월드컵 공원에 왔는데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네요. 하늘이 굉장히 파래요. 이제 봄 오는 중인 것 같아요. 이 다리 넘어가면 아마 하늘공원? 그쵸. 난지천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하늘공원에 가서 굉장히 많은 억새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빨리 꽃 피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가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랜만이다. 지내셨어요? 1년 만에 보네요. 거의 예, 작년에 라디오에서. 라디오 때 한번 뵙고. Feels like this could be forever tonight. Break these clocks, forget about time. There could be a World War III going on outside. You and me were raised in the same part of town. Got these scars on the same ground. Remember how we used to kick around, just wasting time. Won't you stay to the end? All my favorite conversations always made in the end. 근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요새 예. 그래도 작년이 처음으로 한 9개월, 10개월 동안 책 안 쓰고 지낸? 선생님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마포구 오시고 싶었던 이유 있으세요? 이 상암도? 아무래도 네. 상암, 마포 이쪽이 컨텐츠의 성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거의 여기 회사 몇 년 동안 그쵸? 계속 출퇴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또 홍대가 출판 다음에 음악 맞아요. 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인데 이쪽에 방송국도 들어오고 맞아요.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자주 옵니다. 오늘 걷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맞습니다. 걸으면서 예, 그럴까요? 예. 예. 가실까요? 정신의학이라는 게 요즘은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많이 친근해졌죠. 들지만 예. 의사로서 정신의학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정신의학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 의학이기 때문에 병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네. 도시화가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밀집된 도시에 살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못 움직이고 말이 안 나오고 못 걷고. 세층 신경증이라는 게 생겨서 뉴로시스라는 말 하잖아요. 노이로제.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그냥 그 당시 1800년대 정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신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생긴 게 지금의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그로 인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 다루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왜 이렇게 다들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거의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머릿속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 생각할 이렇게- 게.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에 세층 말하는 우리 신자유주의, 네가 열심히 하고 모든 건 네가 결정하고 네가 알아서 하면 되고 되게 좋고 자유도는 올라갔는데 네. 대신 책임도 네가 져.
이제 그런 정보의 양이 또 지나치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혼자 선택하고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정보 양은 너무 많은데 경쟁은 심해지니까 하나의 선택이 잘못됐을 때 나에게 오는 데미지는 의외로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 이 세 개가 조합이 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꽉 차버리는 상황이 대부분의 우리 현실의 현대인들이 갖게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져서 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오로지 자기가 져야 되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게 늘 열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짜증도 잘 내는 것 짜증 많이 같아요. 나죠. 짜증이란 게 뭐같아요? 짜증이 뭔가요? 물어보면 짜증난 상황들만 얘기하지 짜증이 뭔지는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짜증이란 말은 네. 과잉 반응하는 거죠. 아 그러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자극에 대해서 네. 한 50 정도 반응할 줄 알았더니 100을 반응해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차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다 뒤집어 엎어서 확 제로 베이스로 만들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짜증이라는 것은 내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다. 너 지금 피곤해. 차올라왔어. 너 쉬어야 돼. 쉬거나 기물 좀 빼던지 편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하다못해 게임 잠깐 하던지 지금 우리 이렇게 걷듯이 나와서 한번 쭉 바람 쐬면서 걷고 나면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사람들이 대면 접촉 싫어하고 그냥 간접 소통, 뭐 소위 말하는 SNS 소통 많이 하는데 어떠세요? SNS 제가 얼마 현상에 전에 대한 상담하던 어떤 찬 친구가 혼자 사는데 네. 그 요즘 배달 앱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로 막 2만 원어치, 3만 원어치 시켜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가서 먹던지 하나 전화해서 시켜서 짜장면 하나 먹지 그랬더니 전화하는 게 싫대요. 전화하는 걸 되게 싫은 정도가 아니고 무서워하는 예, 거. 무서워하고 예.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것도 맞아, 싫고 불편하고. 안 된다는 거절이 싫고 그래서 그냥 배달이 한 번에 되는 양만큼을 여러 번 나눠 먹으려고 그냥 앱을 하고 밖에 두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갖는 원천적인 어떤 마음의 근력의 쇠퇴? 마음의 근력의 쇠퇴. SNS라는 게 그냥 일종의 상보적인 부수적인 일로 사용한다면 좋지만 어느 순간 그냥 편하다고 SNS로만 계속 가다 보면 최소한의 소통과 관계의 근력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가끔 보면 얼굴 만나서 풀면 금방 끝날 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웠지? 이런 거 있을 때 있죠. 그러니까. 표정 한번 보면 이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렇게 각세고 다시 헤어지려고 하거나 한번 붙어보자고 한 얘기가 아니었네라는 걸 금방 아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의 문자가 답장이 늦었다든지 이메일에 조금 이모티콘 없이 너무 포멀하게 썼다든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긴 했지만 소통이 가지는 영어로 얘기할 때 오센틱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니까 그게 관계고요. 그게 결국은 그런 걸 통해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좀 어디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시다고요? 여기 근처에 네. 또 글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거기 한번 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오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뭐 백 작가님 책을 쓰고 저도 책을 쓰고 또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책 쓰는 글 쓰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죠. 백 작가님 딴 일 하시고 장송도 하시고 그러면 뭔가 딱 나를 글 감옥에 넣고 싶다 이럴 때 있죠. 저 쓰는 거에 몰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그럴 만한 공간도 우리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주로 글은 어디에서 쓰세요, 선생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카페.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제 집에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네. 그 사무실이 많은 구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주말은 문이 넓은 데 비어 있어서 아,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 또 책 쓰는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야지 좋지 않습니까? 약간의 자기 리추얼 예, 비슷하게. 그렇죠. 나는 거기에 앉아야지 네, 왠지 글이 잘 써. 싸져지고 다 네. 거기가 제일 시야각도 남에게 없고 누가 옆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꼭 9시에 주말에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 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서울 시내에 그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의. 거의 안 들려요, 예. 진짜로. 이게 다 작가들 집필 공간이에요. 야, 정말요? 네. 와, 이 동도 있고 저쪽 동도 있는데, 와보자고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무슨 리조트 같은 데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예. 느낌이 들죠. 좋은, 좀 오래되지만 좋은 리조트 같은. 책이 보이죠, 와, 선생님? 무슨 여기가 공부방 도서관이에요. 느낌이에요. 네. 도서관. 네, 그래서 책 대출도 해주세요. 네, 저도 여기서 책 대출해서 많이 봤어요. 꼭 그 우리 책 네. 글 쓰거나 할 때 되면 장편 소설이 막 보고 싶어지고요. 꼭 그래요. 평소 보지 못 뒤로 놨던 네. 책들 맞아요. 시집도 괜히 시집도 왠지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너무 재밌잖아요. 그때가 되면. 창비 것도 있고 문지 것도 있고 시집 쫙 미는 사이 책. 아. 네. 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2 때인가 중간고사 때 네. 중간고사 기간 동안 야금야금 전장과 평화 3권을 다 읽었어요. 뭘 너무 재밌는 읽어도 거예요. 재밌어. 뭘 읽어도 재밌는. 절대 안 읽던 네. 장편 소설을 읽었던 아. 기억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래서 글을 책 보는 거 되게 원래는 다 누구나 좋아하는데 우연히 저는 시곡부터 쓰게 된 것 같아요. 아, 시국을 쓰셨어요? 예. 학생 때 무슨 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대본을 쓰게 됐고 대본을 쓰다 보니까 시곡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나지라는 원래 제목은 좀 다른 거였는데 그게 대학신문 시곡상을 받았는데 레전드 때는 글을 안 썼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 끝난 다음에는
끝난 다음부터 고전에는 뭘 했냐면 주로 이제 키보드 워리어였고요. 하이텔 세대에서 이렇게 막 동호회 이런 데 막 글 쓰고 막 영화평 막 무서운 거 쓰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전문의가 된 다음부터 작은 우리도 뭐든지 처음 시작은 사보 그런 데 한 장짜리 쓰기 시작하면서 연재 신문 연재하고 그 모아서 책 내고 그 다음부터 책을 이제 쓰는 루틴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선생님이랑 저랑 처음 만났던 게 블로그에서 만난 블로그 이웃이었답니다. 십몇 년 전. 예. 그때도 하셨단 말이에요. 명예의 전당. 예. 그 올해의 책을 꼭 꼽아주셔가지고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됐거든요. 1년에 한 150권쯤 책을 보는데 저는 딱 하나의 서재, 책장 하나를 두고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세층 말을 하고 1년 연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남을 책들만 고르거든요. 그럼 1년에 한 10권쯤 새로 들어가면 한 10권쯤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냉정한 세계네. 네, 그럼 제가는 2부 리그로 가는 거고 2부 리그는 카테고리별로 쭉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일부리 입구에 최상기 남아있는 책. 그런 책들은 네. 아무래도 제 전공 책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나한테 와 하는 인사이트를 심하게 준 책들. 뭐 어떤 책이 있어요, 선생님? 궁금해요. 저는 최근 3, 4년 사이에 가장 제가 최애 하는 마루야마 겐지. 그리고 너무 혼란께서. 사회심리 책이라든지 뭐 정신분석 관련된 책들, 특히 사회심리나 이런 레퍼런스 좋은 책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한국 사람들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버린 게 없다고 뭐 하듯이 꼬리까지 다 먹는다고 먹잖아요, 하듯이 애들은. 이 책은 버릴 게 없네라는 책이 있어요. 뭐 치알디니의 책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근데 제가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되게 체계적으로 사신다. 작가님 엑셀 쓰세요? 쓸 때? 글 쓸 때? 저는 엑셀도 써요. 맙소사 엑셀 왜 쓰세요? 그러니까 목차가 있으면 목차 왼쪽에 쭉 써요. 그다음에 며칠 날 이 챕터 썼는지 쓰고 오른쪽에 원래 요건 25매 쓸 생각이다. 예상하고 그다음에 결국 몇 매를 썼다. 그리고 각각의 여기는 사례가 몇 개가 들어갔고 뭐가 뭐 왜냐면 그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견표 같이. 그러니까 저는 아마 다양한 엑셀을 일을 쓰시다니.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자도 봐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니까 책을 볼 때 어디서부터 내가 어디까지 했었고 요즘 그다음 뭘 해야 되지? 하긴 잊어버릴 수도 예.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면 그렇게 앱도 써야 되고 엑셀도 써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작은 즐거움을 줘요. 재밌다. 그냥 오늘 하루 이만큼 했어. 네. 뿌듯함? 어. 최근에는 뭐 어떤 주제가 그냥 읽는 거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마침. 그러니까 가제는 정신과 의사의 서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책 읽는, 내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니까 책을 어떻게 텍스트를 내 거로 만드는 과정, 줄 긋는 법, 줄을 왜 긋고, 그때는 어떻게 하고, 에버노트를 어떻게 쓰고, 책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나만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자 소개 글을 보는 걸 통해 상상하는 저자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쓴 짧게 쓰고 리뷰를 쓰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좀 언제 가볍게 나와요? 쓰려고. 지금 올해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올해 가을쯤. 빨리 쓰세요. 궁금해요. 좀 이건 좀 가볍게 좀 편하게 가려고요.
책방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저는 일단은 그 대표님인 정연주 씨하고의 인연 있었고 어떤 인연? 술 인연을 맺다가 네. 유튜브도 같이 하고 뭐 이러면서 아. 조금씩 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오늘 정말 백 작가님과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 아, 좋아요. 네.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긴가? 여기네. 저기에 저기 와. 서점 리스트 예쁘죠? 들어가 보시죠. 뭐. 네. 예쁘네. 동네면 훨씬 더 예쁘겠다. 예, 그래서 앉아서 책 볼 수도 왜 있을 것 여기서? 같고. 그렇죠. 마당도 있고 좋네. 예, 네. 들어가시죠. 아유, 제가 열어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세요? 좀 됐죠? 저희? 네, 저희 몇 년 됐죠. 네, 제가 하셔- 라디오 작가였거든요. 그때 됐죠. 그리고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네. 네. 게스트 친구? Baby, there's a hole in my heart tonight. Maybe you could be my lifeline. All aboard this lonely, lonely ride. Driving with one headlight. 방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책방은 연남동에 위치하고 있고 네. 그냥 특별히 뭐 장르나 이런 거는 두지 않고요. 그냥 네. 이 동네에서 자리 잡는 서점이 되려고 했고 라디오 작가를 한 20년 정도 했어요. 네, 이제 라디오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배웠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런 거를 책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책방을 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I know you got that perfect 2020, baby. No need for them glasses or them contacts. 어떤 종류의 책들이 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게 그냥 저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베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베스트는 보통 대형 서점 베스트랑은 좀 다르고 여기서 많이 팔리는 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진정한 책방 주인은 본인이 선택한 책을 자기 책방의 베스트셀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난 이런 사람이 되겠어. 그래서 근데 책방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잖아요. 그쵸. 베스트셀러가. 정신과나 이런 뭐 상담 관련한 책들도 있나요? 코너가? 네, 여기보다 저희 2호점이 여기서 아, 여기 한 2호점도? 300m 정도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한 코너를 만들어놨어요. 아까 저기 보니까 네. 포장된 책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이거 비밀책이라고 해서요. 네. 아마 요즘에 동네 서점에 가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블라인드 북이라고 해서 그 책들인데 저희가 처음에 서점을 5년 됐거든요. 5년 전에 이제 호주에 막 나왔을 때 저희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거를 파는 전문 서점이 있더라고요. 호주에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찍어서 보낸 거예요. 서점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좀 참고했죠.
없어서 못 이거는 팔아요. 비밀책은 그냥 모르는 거 받았을 네, 때 네, 랜덤으로 여기 제가 이렇게 힌트가 되는 구절을 보통 책 속에 있는 구절이나 아니면 제가 하나를 만들어요, 문장을.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오셔서 이것만 보고 사가세요. 여기도 그런 프로그램 아까 뭐 유튜브도 말씀하셨고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독서실이라는 게 상시 운영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퇴근길에 모여서 아무 말도 안 하고 1시간 반 동안 책을 읽어요. 제가 왜 그걸 만들었냐면 저 자신이 책방을 운영하고 나니까 오히려 책 읽을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제가 서점 직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책 못 읽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딴 데 가서 읽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자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책 한 권 좀 1시간 30분이라도 읽으면 정화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 근데 나 혼자 하지 말고 여기 자주 오시는 손님들하고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반응이 거의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요일만 하다가 이제 요일을 늘려가지고 지금 2호점 2층을 그래서 2호점을 만들었거든요. 책방 대표님으로서 딱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하나 볼까요? 일단 추천할 책 전에 제가 서점을 하게 된 정말 이름을 정할 때 떠오르시죠? 이 동네가 아마 경의선숲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기차 길이잖아요. 그래서 기찻길 옆에 있는 책방이어서 이 책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 서점에 오시면 제일 앞에 놓거든요. 근데 사실 읽기에 쉬운 책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두 번쯤 하다 좀 실패했어요. 아 정말요? 일단 영화를 먼저 보고 항상 그 얘기를 책을 제가 해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그럼 어려운데 되게. 그러면 꼭 100페이지까지 참고 읽으셔야 돼요. 못 읽으시겠어요? 100페이지였군요. 100페이지를 넘어가면 확 재밌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못 읽겠으면 영화를 먼저 보고 읽으시면 장면이 떠올라서 훨씬 맞아요. 읽기 좋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아 테드 창 책. 네, 선생님도 작년에 최고의 그쵸. 책으로 뽑으셨더라고요. 이 책을 거의 필사 수준으로 메모하면서 읽었고 지금 제가 뭐 쓰고 있는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극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이 아닌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현실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렇게 시선을 좀 다르게 봐서 우주를 생각하고 보이는 것 너머를 생각하게 해줘서 특히 연말 연초 이럴 때나 아니면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이럴 때 좀 환기가 되는 책이라고 할까요? 또 한 권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그림책이에요. 저 책하고는 또 전혀 어른을 위한 반대로. 그림책이네요. 네,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고요. 이거는 201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폴란드 작가예요.
올가 토카르축, 올가 토카르추크라고 불리는 분이 글을 쓰고 요안나 콘세이오 이분이 폴란드를 대표하는 그림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둘이 만나서 책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오늘 추천책을 고른 와. 기준은 약간 아름다워요. 선생님 마음 치유. 그림만 봐도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좋아. 네, 그림이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영혼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흑백이에요. 근데 뒤에 영혼을 찾으면 이렇게 컬러가 되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방법이 천천히 살고 앉아서 기다리라 이런 것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은 잃어버린 사람은 남자인데 돌아오는 영혼은 여성으로 그려져 있어서 약간 사랑의 느낌도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앞으로 또 계획 같은 게 또 있어요? 네, 저는 올해 계획은 책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저의 계획이에요. 라디오에서 배운 걸 서점으로 옮겨올까 해서 라디오 닮은 서점을 표방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라디오 잊어먹고 이제 막 뭔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친구가 방송도 하는 작가 친구인데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면서 같이 음감회처럼 하는 라디오를 라이브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거. 근데 그리고 저는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저 밖에서 보니까 이 안에가 되게 라디오 부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좋겠다, 진짜. 네, 그래서 나만의 한 칸짜리 방송국이 만들어졌네. 앞으로는 여기서 뭐 가장 가운데는 반드시 책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이제 나누는 다양한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서점이 되고 싶어요. 오늘 하지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선생님 책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토크를 할 건데요. 선생님께 먼저 박수. 네, 안녕하세요. 하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얘기를 나눠보실 건지 선생님께서 직접 책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책이 한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책, 고민이 고민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갖는 고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잘 다룰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예. 정확히 딱 책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계기? 제가 하는 일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남의 고민 듣는 얘기, 고민을 같이 풀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고민 자체에 함몰되어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나 아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 못했죠? 하는 경우랑 이거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머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 하나는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오셨지만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수학책도 있고 영어책도 있고 각각 공부한 책들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뭐 경제에 대한 고민, 연애에 대한 고민, 관계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들도 있지만 그 고민 자체에 대한 생각, 고민에 대한 고민을 하는 방법을 더 잘 알면 책 읽기 방법에 대한 것 자체가 또 도움을 주듯이 나머지 영역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요.
책에서 특별히 좀 애정이 가는 부분이나 이런 구절은 좀 이렇게 독자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구절이 구절이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고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고민을 잘하게 되거나 고민에 대한 능력치가 높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면 어른? 전 요즘 성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한 사람의 성숙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성숙한 어른이란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면서 결정하는데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고민보단 실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반성은 하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면 사회에서 한몫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결국은 이 책 전체에서 결과물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내재화돼서 자기가 실행할 수 있게 될 때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분, 그런 사람, 어른, 성숙한 어른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 읽고 나서 책에서 궁금하셨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좀 고민,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 분이 질문 열어주실까요? 가까워서 부담스러우시죠?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진료실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멋진 질문을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고민이 돼요.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지 저한테 좀 조언을 주십시오. 그 사람도 날 싫어해요? 그런 거. 아마도 그렇죠.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이잖아요. 10명에 1명꼴로는 무조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1대 2대 7의 법칙이라고 그냥 외우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2명은 나랑 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보단 둘은 그래도 나랑 친한 이 두 사람은 잘 지내고요. 그럼 7명은요 물어보면 7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한 명을 어떻게든 날 좋아하게 해서 모두가 날 우리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건 되게 부질없는 욕심 같아요. 그것보다는 나머지 2명하고 행복한 편한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래야지 이 한 명이 나랑 내가 싫거나 그도 나를 싫어하는 안 맞는 한 사람 나 공격할 때 이 2명이 날 막아주는 것 같아요. 즉 2명은 내가 없을 때도 잘해줘야 되고요. 그 7명한테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들의 부탁들을 조금씩 들어주는 그게 내 평판을 만들거든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7명이 내 편을 들어줘요. 2명이 적극적으로 막아줄 때. 그 한 명을 고립시킬 수 있어요. 좀 분명하지만 그냥 얼추 그렇게 외워서 지내면 좀 든든합니다. 그래서 두 명을 찾는 게 찾고 그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에너지가 한 명을 어떻게든 바꾸는 에너지보다는 훨씬 쉽고 가능하고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고민이 항상 많은데 이제 고민 중에서도 좋은 고민이 있고 나쁜 고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 좋은 고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위험을 피하는 걸 우선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뇌는. 좋은 것보다는 항상 나쁜 거를 피하는 거에 먼저야.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고민은 어떤 식이냐면 행복 심리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큰 거 하나보단 작은 걸 여러 번 경험하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 와서 질문도 했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떡볶이도 먹었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하다 이만한 게 있었어 보다는 짧지만 많이 만드는 게 큰 고민, 큰 불편한 고민들을 막아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왜 선풀을 100개를 봐도 정말 그럼요. 찰나나 악플 하나 보면 정말 와 이거 내가 잘못 썼나 내 작품이 정말 이렇게 문제였던가 이러면서 그걸 안 봐야 되는데 그냥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여요. 이렇게 근데 그게 참 우리 뇌 구조 이게 내 탓이 아니라고요. 내 성격 탓이 아니라 우리 뇌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더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려고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과 만나야지 결국엔 잘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예.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잘 맞으세요? 성향. 사모님이랑?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 있어요. 얼마 지금 궁금해요. 그 얘기를 너무 잘 다루고 있는 영화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더 랍스터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선 모두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파트너가 없으면은 섬에 가둬놓고 45일 동안 호텔에 가둬놓고 커플이 안 되면 동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근데 주인공은 랍스터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거길 벗어나면 솔로 지옥으로 솔로들만 사는 숲에 가는데 그 솔로들만 사는 숲은 또 연애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근식끼리 서로 어떻게든 비슷한 점을 찾으려고 어떤 사람 코피를 많이 흘리는데 일부러 코피를 터트려가지고 커플이 되기도 하고 이 주인공은 어떨 때는 사이코패스인 척하면서 커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배우자에 대한 우화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비꼬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거죠. 물론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이제 만났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심리 이론에서는 얘기하는 배우자 내지는 파트너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중에 있는데 그렇게 근사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고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다니는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는 굉장히 안전한 안전기 전진 일종의 베이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라는 욕구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베이스가 좋아. 그래서 난 누군가가 내 대신 다녀주면서 세상을 알아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난 급유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포수와 투수 같이 그것도 되게 괜찮은 그것도 일종의 상보일 수 있고요. 나은 방향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서 여러 번의 연애를 끝내거나 그럼 결혼할 때쯤 꽤 괜찮은 멀티툴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 툴만 막 발달해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독자분들에게 소개해줄 책, 그래서 추천해주실 몇권 정도 책. 예. 가져와서요. 첫 번째 책은 만화책입니다. 슬램덩크. 뭐 좋아하시는 분들 다 좋아하실 텐데 저한테는 제 인생의 책이에요.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일본 만화인데 우리는 강백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저는 이 책에서 농구 만화로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강백호라는 고등학생이 보였던 대책 없는 낙관주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강한 자기애라는 게 저한테는 제가 힘들었던 시기 저도 교수가 되기 전에 박사는 했고 뭐 어디 하고 싶은데 막 개업을 할까 막 고민이 되고 있을 때 책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고 뭘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럴 때 힘을 빼야 되겠다. 그런 어떨 때는 대책 없어 보이는 낙관주의가 끝없이 계속 비관하고 자책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 동안은 확실히 덜 아프고요. 날 힘든 시기에 버티게 해주고요. 그냥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됐다는 생각을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해서 저는 힘든 시기가 되면 저는 이거 24권 애장판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요. 다 가지고 있어서 힘들 때만 한 번씩 꺼내봐요. 자기애와 낙관적인 마음, 낙관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강상중 선생님 이분이 고민의 힘 등등의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 그중에 저는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권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가 되게 유동적이고요. 이제 고정적이지 않고요. 계획한 대로 살 수 없고요. 미래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를 지키면서 일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나갈까.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과 함께 혹시 이 책을 보시고 기분이 나신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 소설과 함께 보시면 더욱더 깊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책은 역시 한국 만화책입니다. 부정인 작가의 기분이 없는 기분이라는 만화책입니다. 이렇게 만화책인데요. 의절하고 지내던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들으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신없이 언니랑 같이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부터 심한 우울증이 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책 없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쉬어도 낫지가 않아요. 상담도 받아보고 약물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이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한국 작가가 쓴 책이고 한국의 실정을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고 하물며 약을 뭘 먹고 부작용이 나와서 막 토한 장면이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당연히 재환자들한테 많이 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너무 지나치게 심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트라우마타이즈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적절한 치료, 적절한 상담, 다음 가족의 도움, 다음에 내 생활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로서 해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 과정을 짧은 만화책 안에서 생생하게 다루고 있어서 제가 요새 제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 심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시거나 주변에 가까운 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정말 적극 권하고 싶은 아주 좋은 양서입니다. 직접 이렇게 독자분들 만나 예. 뵙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하니까 선생님 기분은 어떠세요? 당연히 아주 좋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동네 책방에서 막 넓은 데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뭐 서점이나 큰 대형 서점이라든지 뭐 강의실 같은 데가 아닌 이런 곳에서 옹기종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듯이 여러분들과 만나서 굉장히 좋았고 또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도움 좋았고 이런저런 우리 삶에서 생각해 볼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